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380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80일입니다. 1460일이면 만 완전 그 4년이더라고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이러한부터 할 차례죠. 이러한. 네. 감정이 이제 생긴 그 압력 때문에 있었던 것들, 신념을 찾아서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관찰 내용은 과학적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념을 찾아서 해소시키는 거는 과학적인 근거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다겠죠. 그래서 의식은 과학이다. 그래서 의식은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과 신경 생리학을 통합한 그레이 라비올렛 이론은 생각과 기억은 감정의 분위기에 맞추어 정리되는 것임을 입증했다. 생각과 기억. 생각하는 거는 다 어떤 걸 생각해요? 과거의 기억을 생각을 해요.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라는 거.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그래서 무슨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생각해보고 올게요. 아니요. 생각해보고 오면 본인의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과거의 기억은 뭐죠? 신념, 사건. 어떤 사건으로 나를 정의해 놓은 믿음, 오류로 한계 있는 나를 정의해 놓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기억은 감정의 분위기에 맞춰서 생각과 기억은 감정에 따라서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정리되는 것임을 입증했다. 요새 많이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켜고 잤더니 목이 자꾸 있잖아요. 네, 볼게요. 그래서 그리 라비올렛은 1981년도에 그리 라비올렛 이론이라고 이제 생각과 기억을 가지고 정리했던, 입증했던 그런 이제 이론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즉 생각은 기억 저장소 속에 보관되는 일은 생각이라는 거는 기억의 저장고 속에 보관되어 있는 신념이죠. 기억 저장고 속에 보관되어 있어요. 우리는 벌써 이미 프로그래밍이 돼가지고 기억 저장고 속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과 결부되어 있으며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일, 만나는 사람들도 내 기억 장치에서 연결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분위기를 지닌 감정에 걸맞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생각이 기억 저장고 속에서.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에서의 내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감정을 놓아버리면 그와 결부된 모든 생각에서 해방됩니다. 생각도 기억 장치인데 그 밑에 있는 감정도 결부되어 있는 거라서 감정을 해체시키는 거죠. 그래서 느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일요일 날 이제 제가 딸이랑 아들이랑 앉혀놓고 또 꼬집는 걸 해봤어요. 꼬집는 걸 해서 딱 비틀면 아 하고 막 진짜 아픈데 느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잡혀 있는 느낌만 남아야지 아픔은 사라지거든요. 감정이잖아. 아 아프다 하면서 있잖아요. 아픈 그 감정 있잖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느끼기를 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라지는 걸 느낌을 감정을 하기 싫어. 하기 싫은 거는 나는 그 아픔의 느낌을 계속 느끼고 싶다. 하기 싫어는 느끼고 계속 불편한 걸 느끼고 싶다는 거죠. 그 불편한 거를 용서하기 싫다. 용서는 내가 느끼고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내가 나를 용서할 때,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엄마를 용서하기 싫어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를 했을 때, 내가 나를 용서를 했을 때 수용으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내가 다 했던 것들이구나라는 것들. 그러니까 감정을 놓아버리면 그와 결부된 모든 생각에서 해방이 되는데, 모든 생각에서 해방이 되는데, 감정은 뿌리가 아니에요. 줄기잖아요.
그럼 그 밑으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느낌도 찾아야 되고, 느낌과 믿음이 뭐고, 경험이 무엇이고, 사건이 무엇인지를 다 찾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그러니까 행복이 아니라 항복이네요. 행복으로 읽고 싶네. 항복하는 법을 아는 것이. 항복하는 것을 아는 것이. 내가 막 불안해. 불안한지 몰라. 불안하고 슬프고 울고 싶고 다 감정이잖아요. 깊게 내가 느끼고 있는 어릴 때 느꼈던 감정을 우리는 기억했던 것을 여기서 또 감지를 하거든요. 기억했던 것들을. 근데 기억한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어릴 때 기억했던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도 그 어릴 때 감정을, 과거의 감정을 지금도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면서 알잖아요.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항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계속 쌓아놨던 저장고에서 항복, 항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항복. 안 하면 나만 손해고 내가 성공하고 행복해지는데 지체되게 하는 거더라고요. 지체되는. 저도 하기 싫을 때가 있었고 막 이랬는데 지체되는 거야. 내가 나를 지체시키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항복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치가 높은 이유는 일단 방법을 알면 어떤 감정이든 언제 어디서나 즉시 어떤 감정이든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느낌을 운전을 해요. 앞이 보여요. 운전하면서 도로도 보이고 차도 보이고 왔다 갔다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보면서 이제 이렇게 감정이 꿈틀거리는 그 감정이 보이죠? 그럼 그 감정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보여요. 근데 내 의식은 내 안에 내면으로 가서 꿈틀거리는 거를 그냥 직시하고 가만히 있어요. 운전하면서 앞에 보이고 운전을 다 하면서 직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편안해졌다가 또 어떨 때 막 또 이렇게 떨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속에서 내면에서 나만 아는. 그럴 때도 또 느껴요. 아, 얘가 또 작동하네? 느껴요. 느껴지고 그래 평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평온하게 만드는 거를 더 수시로 더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해보시면 연습을 이렇게 자꾸 해보시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알아차리고 또 내려놓고 자꾸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거가 어쨌든 불안한 거였었고 엄마가 버리지도 않았는데 버릴까 봐였어도 우리가 버려져 가지고 죽었냐는 거죠. 안 죽었잖아요. 신의 그 생명력,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커서 사회생활하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임신도 했고, 그렇죠? 임신도 하신 분도 있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신이 주신 이 생명력으로 잘 살고 있구나. 그래.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각성을 해요. 선생님 같이 그냥 온 세상이 그냥 신의 빛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 저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때가 언젠가는 있겠죠. 네, 그래서 어, 힘들이지 않고 계속 놓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순간 언제 어디서나 즉시 놓아버림을 계속 해야 되는. 또 놓아버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많이 안 했던 시간이 있더라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 상태란 항복. 항복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항복 상태란 창조성과 자발성이 마음속 갈등에 가로막히거나 방해받지 않고 나타날 수 있도록 특정 방면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한다. 항복 상태란 어떻게 해요? 창조성과 자발성이 마음속 갈등에 사로잡혀 갈등이 가로잡혀 있는 거예요. 창조성. 우리는 창조성도 있고 자발성도 있잖아요. 자발성이 있는데 마음 속에서 갈등이 있다는 거죠. 갈등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리고 가로막혀 있거나 방해받지 않고 나타날 수 있게.
방해받고 있고 가로막고 있는 거를 그냥 드러낼 수 있게끔 창조성과 자발성을 항복하면, 항복하면 자발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게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항복해야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을래. 싫어. 난 안 해. 그거는 뭐예요?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느끼겠다. 불안감을 느끼고 복수하고 싶어 하는 마음, 자존심을 계속 내세우겠다. 에고가 나인 것처럼 이 에고가 느끼고 있는 감정, 막 감정이 올라오는 건 에고가 막 치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가짜잖아요. 그쵸. 가짜를 그냥 내가 주인인 것처럼 계속 같이 놀겠다.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갈등과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면, 갈등과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갈등과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갈등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고 기대하는 마음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자꾸 내려놓는 거죠. 참 많이 전보다는 인간이 많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로워지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최대한의 자유를 줄 수 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최대한의 자유를 줄 수 있다. 이게 사업을 하는데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상처받게 막 하는 거죠. 그게 안 되게. 그래서 요번에 제가 한다 해놓고 안 했네요. 금요일 날 연락하려고 그랬는데 안 했네요. 해야지 하면서 아침에도 잠깐 또 생각이 나던데. 아주 감정을 탁 치고 들어오는 그게 이제 뭐 제가 그랬겠죠, 언젠간. 왜냐면 뭐 애도 벌써 다 컸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떠올라요. 예,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없는데 그분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아닌데도 떠오른다는 거죠. 또 뭔가 인연이 있어서 해결할 것이 있어서 만나는 것 같아요. 떠오르는 것 같아요. 또 제가 그냥 잊고 있는데 또 본인이 또 아는 척을 하고 참 인연이 있어서 단디 마음을 먹고 편안하게 푹 찔려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서 내가 흔들림 없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위 사람에게도 내가 흔들리는 내 감정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한계를 느끼고 에너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딱 있잖아요. 한계를 짓고 있게 돼 주변 사람들한테도 막 있잖아요. 분노를 표출해 놓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많이 그랬죠. 아이한테도 그렇고 화가 나고 불안했던 거를 화를 냈던 것들. 그쵸. 그게 다 나한테 다시 또 돌아와요. 네, 다시 돌아와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자유를 한계를 주는 거죠. 그들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근데 최대한의 한 자유를 줄 수 있다. 또한 항복 상태를 통해서 항복하는 거, 놓아버림을 하는 거가 이거를 자유롭게 자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복 상태를 통해서 우주의 본성을 체험하게 되어서 우주의 본성을 체험을 한다. 내가 항복을 하면 우주의 본성은 사랑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그냥 무한대의 빛을 체험하는 거죠. 무한대의 빛을 체험하느냐? 그냥 내가 어릴, 어릴 때 기억했던 억압되어 있는 그 불안했던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감정을 경험을 하느냐. 이제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본성이 사랑, 빛, 무한대, 이 본성, 고요하고 편하고 그냥 생각이라는 게 떠오르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주의 본성은 어떤 상황에서든 최대한 좋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최대한 좋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복을 하지 않고 내가 불안감을 계속 느끼잖아요. 그러면
현실로 최대한 좋은 것이 늦게 지연이 된다. 지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몸소 경험할 수 있는 진실이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죠. 부하의식이라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엄청난 수업을 들으면서 엄청난 거. 이건 아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전업에 인연이 있어서 듣는 거지. 인연이 정말 없으면 맞다 그만 가버리고 끝까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몸소 경험하는 거. 그쵸? 항복 놓아버림을 해라. 계속 얘기하세요. 강의 중에서 놓아버림을 해라. 느끼기를 해라. 그쵸? 느끼기, 놓아버림을 해라 그랬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또 느끼기를 해라. 느끼는 기법을 또 선생님만의 그 기법을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감정과 정신기제, 감정과 정신기제가 있어요.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크게 억압, 억제하거나 표출하거나 도피, 회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자. 이거 우리 억압, 표출, 회피라고 배웠잖아요. 네, 억제, 표출, 도피 똑같은 의미예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하나씩 우리는 잘 보세요. 감정이 탁 올라오면 억압을 탁 하거나 엄마 아빠가 그럼 억압을 시켜놔요. 억압을 하거나 회피를 해버려요. 그리고 막 있죠. 표출을 하고. 막 땡깡 부리고 막 길거리에서 누워서 떼 부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표출하는 거. 그게 우리 엄마도 감정의 그 기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몰라서 부모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의 기제를 나도 배운 게 없어.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배운 게 없어서 똑같이 해. 배우지 못하면 계속 똑같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만났다는 거는 엄청나게 도움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아이 키울 때도 엄청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다 해소가 되지 않으면 꿈틀꿈틀 올라온단 말이에요. 표출이 되고 또 회피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회피시키고 이제 자극을 시키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아기를 낳아서 아기한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내 대해서 끊도록 잡고 해야 되잖아요. 감정의 기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억압하는 거, 억제와 억압은 이 두 가지 감정을 억누르게 억누르거나 제쳐두려고 할 때 동원되는 가장 흔한 방법이다. 억누르거나 제쳐둘 때 억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억압은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억압해야지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억제에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억제하는 것도 의식적으로 그냥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감정 때문에 애 먹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감정 때문에 애 먹고 싶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처리할 방법을 달리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하의식 수업에 들으면 야, 이걸 배울 수 있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각성만 하면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 감정 처리를 방법을 달리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감정에 시달리면서도 억압을 많이 해놔요. 그 내가 회피한지 몰라요. 회피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회피하고 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또 공부하면서 아, 내가 회피했구나. 억압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또 언젠가는 또 나오겠구나. 생각이 또 떠오르잖아요. 지금은 나는 뭐 영향 안 받은 것 같아. 근데 또 떠올라. 또 떠올라.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억압시켜놓고 회피해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이지 또 떠오르는 것은 또 생각이 뽀로로로 떠올라요. 그건 뭐예요? 억압하고 회피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이 하지만 나중에 또 올라오더라라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억압하고 전에 같으면 확 더 표출이 됐던 것들이 좀 시간이 좀 줄기는 해요. 근데 그게 또 떠오르는 거예요. 또 떠오르고. 그거를 조금 더 현명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처리를 하고 계속 없애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 것을. 내가 계속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감정에 시달리면서도, 그래서 감정에 시달리면서도 계속해서 재구실을 다하려고 최대한 애쓴다. 재구실을 다하려고 최대한 애쓰는 거예요. 근데 애쓰는 것은 다시 튀어나온다. 언젠간 튀어나오거나 튀어나오지 않으면 내가 억압했던 것들이 이 의식이 꾹꾹 눌러놓잖아요. 밝아지고 환해져야 되거든요. 그 사람도 빛이잖아요. 사람으로 이 마네킹을 가지고 있지만 빛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억압을 많이 해놓으면 이렇게 시커매져요. 피부가 시커먼 게 아니라 에너지가 어둡고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이제 밝고 20대들 막 사진이 막 올라오니까 아유 밝긴 밝으네. 20년 동안 억압해 놓은 거랑 50년 동안 억압해 놓은 거랑 예? 이 숫자가 이게 틀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밝죠. 억압 그들도 억압해 놓고 회피는 하죠. 그렇지만 이제 짧은 기간과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구실을 그냥 계속 재구실을 하려고 최대한 애쓴다. 근데 억제하거나 억압하려고 마음먹은 감정은 억압하려고 마음먹은 감정이 있어요. 그건 사회 간습이나 집안 교육에서 사회 간습으로 인해서 대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집안 교육에서 주입받고 있는 게 있어요. 집안 교육에서. 그래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에 부합하기 마련이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램이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억제한 감정이 주는 압력이 커지면, 억제한 감정이 주는 압력이 커지면, 나중에는 짜증을 잘 내는 성격이 두드러지거나, 감정 기복, 목이나 등에, 그러니까 억제한 감정이 억제를 꼭 해놓으면 사람도 어두워 보이는 게 있죠. 웃는 게 우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빛이 어두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어둡고 그 압력이 나중에는 짜증을 나타내고요. 그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표출이 돼요. 어떤 가정 교육과 어떤 무의식적으로 다르게 표출이 되는데, 그게 성격이 짜증을 잘 내는 성격이 두드러지면 감정 기복이 있고, 목이나 근육 긴장.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억압하거나 그러면 이 목 뒤가 여기가 그래서 이제 빳빳하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정이 억압하고 막 하니까 근육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통이라든지 머리가 아픈다든지 왜 자율신경계라든지 모든 것들이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긴장을 스트레스로 인해서 억압했던 거로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긴장하는 거죠. 그 자율신경계도 순환이 안 되고 막혀버리는 거. 그래서 두통도 생기고 그러면은 막 혈관 모든 것들이 림프 순환되는 것들이 이제 원활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두통, 복통, 생리불순도 마찬가지고 대장염, 소화불량, 불면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8월에는 먼저 선판매를 좀 하고요. 9월 달에 돼서는 긴장,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긴장 완화시키는 그런 제품이 출시가 돼요. 지금도 있는데 더 강력하게.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기면 또 불면증이 생기잖아요. 불면증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고혈압, 알레르기 및 기타 신체 문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거는 해결해야 되지만 이미 느끼고 있는 신체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도움 줄 수 있는 것들도. 그래서 어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막 화가 나, 무시당하는 거를 어제는 차단당하고 무시당하는 거를 막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음, 그 본인의 어릴 때 또 뭔가 경험했던 게 있어서 느끼는 거라서 본인이 또 해결을 할 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시한 게 아닌데 무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의견이 다를 뿐인데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른데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에 이렇게 그 의견을 나누는데 미비한 것도 있고 또 그거를 무시한다고 받아들이고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무시한다고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한 죄책감과
그러니까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억압시켜놔요. 그럼 그 억압에 대한 죄책감과 공포가 너무 의식적으로 절대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 절대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감정이 생겨날 조짐이 보이면 그 감정을 무의식에 곧바로 쳐넣는다. 그런 조짐이 보이면 무의식에 곧바로 표출은 쳐넣지 않거든요. 여기서 쳐넣는다 그랬어요. 그런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냥 쳐넣는 걸 하는 거예요. 쳐넣는다. 그런데 또 내가 발 뻗을 만한 데 가면은 거기서 쳐넣고 있다가 불쌍한 척을 할 것이냐, 내가 표출을 해가지고 내가 강한 척을 할 것이냐, 막 있죠. 연민을 끌어내가지고 막 불쌍하게 막 자아낼 것이냐, 막 있잖아요. 딴짓을 하면서 철 엉뚱한 짓을 하면서 관심을 어떻게 끌 것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이제 관심을 끌 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이 나가 어떤 감정에서 어떤 기전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나를 평온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쵸? 행복하게, 그냥 기쁨 속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쳐넣는다 그러셨어요. 그 감정을. 무의식에 곧바로 쳐넣는다. 그런 다음 다시는 자각하지 않으려고 해서 다채로운 방법을 동원해 감정을 다룬다. 이게 습관이잖아요. 행동 패턴의 습관인 거예요.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는 감정이 있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동생이 태어나면서 불안했고 그걸 저희 오빠는 지금 카르마로 업으로 그렇게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울고 초록색 똥 싸고 엄마를 그냥 막 온통 걱정 근심으로 그냥 관심을 갖게 했던 게 이제 저희 오빠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또 태어났어. 더 불안하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 기전을 탁 넣어놨다가 어떻게 불안했던 거를 사고를 쳐서 관심을 끌어내야 되겠다. 이제 그거를 했던 거고 저는 잘해가지고 엄마의 관심을 끌어야 되겠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막 그게 있어요. 잘 울고 또 음, 뭐 웃으면서도 관심을 끌고 감정이 없어서 웃기만 하는 게 아니라 웃음으로써 하는 것. 제가 우- 근데 너무 이제 재밌는 게 저희 새 식구가 들어왔잖아요. 걔도 웃으면서 하니까 훨씬 울면서 눈치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감정에 눈치 보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일요일 날에도 또 느낀 건데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대체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야 울고 눈치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웃으면서 있잖아요. 빵긋하는 거로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채로운 방법이 습관적인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습관을 쓰지?'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아이들도 있잖아요. 저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나는 친해지지를 못해. 그러면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주면 애들이 다 친구들한테 돈을 다 써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쓰면서 나한테 관심을 받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억압되어 있던 거, 불안해서 나는 혼자 버려질까 봐 학교 다니면서 엄마가 용돈 주면 애들한테 다 빼앗기거나 그냥 줘 버리는 거죠. 아니면 사 주거나 이런 것도 습관이 됐던 것들이 커 가지고 성장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달라 소리 못 해. 돈 달라고 해." 뭐 여러 가지 뭐 사 주고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것도 이 책 놓아버림도 엄청 재밌네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를 좀 잘 관찰해서 벗어나서 편안해지는, 행복해지고 평온해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유전적인 신념을 합니다. 참 중요하죠. 그냥 아는 것 같지만 그 에너지장 속에서 또 하나 해결하고 또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개씩만 더 찾아도 갔을 때 하나만 알아차리고 또 찾아도 엄청나게 그게 너무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찾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 오늘요 부산에서 수업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산으로 갑니다.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